안녕하세요. 아맞다 올리입니다. 이제 슬슬 2단원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2단원 끝내신 분들은 이야, 내가 반도 공부를 더 했구나 라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화방지제, 금속이온 봉쇄제, 향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랑 기름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수소가 빠져나가서 산소만 남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오일이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산화될 수 없지만 대신 세균이 증식을 하고요. 오일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화장품은 거의 없습니다. 산화를 통해 생성된 과산화 지질은 피부를 자극하고 제품이 변질되거나 또는 갈색으로 변하게 하거나 검은 반점이 생기게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산화 방지제입니다. 변질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제품이 변질되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색상도 달라지면서 제품의 점도도 점점 떨어집니다. 산화방지제는 제품 성분이 빛, 열, 그리고 일부 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반응을 억제해줘요. 또한 산화방지제는 산화적 손상에 특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성분이나 물질의 손상도 최소화해 줍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연 산화방지제예요. 이름은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지용성 비타민 E입니다. 식물성 기름에서 분리되는 천연 산화방지제인데요. 분리된 토코페롤은 황색에서 갈색빛으로 변하는 점성의 오일이고요. 토코페롤 자체보다는 토코페롤의 에스터류가 화장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순수한 비타민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스터나 유도체 형태로 화장품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비타민 E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토코페롤의 아세틱 애시드 에스터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합성 산화방지제는 BHT와 BHA입니다. 부틸레이드 화합물인데요. BHT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A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입니다. 화장품, 식품, 식품포장재, 동물사료, 오일과 지방을 함유한 의약품 및 화장품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쓰임이 참 많죠. BHT는 유성 성분에 대한 산화방지 효과가 있어요. 향수와 같은 알코올 함유 제품의 향, 색깔 등의 변색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요. 무색의 결정성 분말 모양입니다. 내열성, 내광성이 둘 다 우수하고요. 이 말은 빛과 열에 안정하다는 거예요. 물에 녹지는 않지만 유기농매에는 잘 녹아요. 하지만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품 첨가제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으로 사용량은 0.01%에서 0.05% 정도입니다. BHA입니다. 무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열에는 매우 안전하지만 빛에 의해서는 약간 착색이 됩니다. 주로 식용 유지의 산화방지에 이용이 되고 보통 0.005에서 0.05% 정도로 사용됩니다. BHA와 BHT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알레르기를 촉진하고 임산부에게는 해가 되고 암을 유발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내분비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적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산화방지제는 자몽씨 추출물입니다. 자몽씨 추출물도 식품과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산화방지제예요.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산화방지제에는 로즈 방부제가 있는데 장미향이 나는 천연 방부제로 장미, 사과, 바나나 등에서 추출해서 피부 유연제나 수분 공급용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파라벤 계열의 보존제를 대체하는 양으로 0.2에서 1.2% 범위로 사용해서 산화방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금속이온 봉쇄제를 함께 보실까요? 금속이온 봉쇄제는 화장품에 금속이온이 존재하면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이온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첨가하며 킬레이트제라고도 부릅니다. 총 3가지 원료를 보시죠. 첫 번째는 디소듐 EDTA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EDTA가 좀 나오는데요. 에데틱 애시드라고도 알려진 EDTA는 섬유 제조 시 경수와 중금속 이온의 형성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속 킬레이터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및 철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화장품의 거품력, 세정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금속이 모발과 두피, 피부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수용액 상태로 판매되는 결정성 분말입니다. 디소듐 EDTA는 금속이온에 결합해서 불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금속이온에 의한 침전을 방지하고요. 화장품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변색 방지 작용도 합니다. 산화 방지 작용, 산패 방지 기능, 그리고 향유 화합물을 보호합니다. 소듐 시트레이트는 시트릭 애시드의 소듐염입니다. 금속이온 봉쇄제에 분류했지만 pH 완충제, pH 조절제, 그리고 착향제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파이틱 애시드입니다. 식물의 씨앗에 함유된 천연 금속 이온 봉쇄제예요. 금속 이온과 결합한 침전물이 생겨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화장품에 있어서 향도 참 중요하죠. 향료는 제품의 향을 부여하고 특이취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천연향료, 합성향료가 있고 이 둘을 조합한 조합향료가 있습니다. 천연향료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어요. 식물성은 식물의 꽃, 과실, 껍질, 뿌리 등에서 추출한 향료예요. 추출법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보았어요. 냉각 압착법, 수증기 증류법, 용매 추출법, 냉침법, 온침법, 초임계 추출법이 있어요. 추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다 공부하려면 내용도 너무 많아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식물성 향료 종류는 꽃향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라벤더 오일, 자스민 오일, 일랑일랑 오일 등이 있어요. 일랑일랑은 꽃 중의 꽃이라는 의미로 열대의 일랑일랑 나무에서 피는 별 모양의 꽃에서 추출하고 제스민 향이 납니다. 동물성 향료는 동물의 피지선 등에서 채취한 향료로 사향, 영묘향, 해리향, 용연향이 있습니다. 종류 정도 알아보고 넘어가 주세요. 합성 향료는 관능기의 종류에 따라서 합성한 향료인데요. 관능기는 작용기라고도 불려요. 분자들의 어떠한 특징적인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분자 내의 특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류나 페놀류에 속하는 화합물들은 모두 수산기 OH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화합물의 특성을 부여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합성 향료의 관능기에는 알데히드, 케톤, 아세탈 등이 있어요. 이러한 합성 향료의 종류로는 플로럴, 시프레, 우디, 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산화방지제, 금속이온 봉쇄제, 향료, 이제 친해지셨죠? 마타조 공부를 위해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아마따가 응원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요.